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음 시간에도 저를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현황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하락세로 좀 전환되고 있죠. 그거를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금리가 결정될 예정이죠.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결정된 이후에 급속도로 변할 것 같습니다. 지금 S&P랑 나스닥은 조금 상승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까지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그 자이언트 스텝 또는 울트라 스텝에 대한 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시장 자체가. 사실 뭐 연준의 결정을 어떻게 미리 예상하겠습니까만은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금리 결정이 지금 이전에 2.5%였죠. 근데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3.25%가 될 거다. 근데 만약에요. 울트라 스텝을 한다. 3.5%가 된다라고 하면 급락을 할 겁니다. 급락을 할 건데 아마 밑골을 좀 달고 끝날 거예요. 급락을 할 건데 그건 놀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시장은 울트라 스텝을 반영한 상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쭉쭉쭉쭉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갈 예정이니까 약간은 좀 경계하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왜냐?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얘기는. 기자회견도 하니까 연준에 대한 미래 생각도 알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잡겠다라는 기조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도 금리를 결정하는데 여기도 좀 많이 올리죠. 일단 여기는 빅스텝을 합니다. 자, 코스피 상황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저항선, 지지선에서 좀 많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오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오늘이 지나면 이제 방향성이 결정될 겁니다. 지금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을 하더라도 여기서 폭락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는 폭락을 하더라도 밑골을 달고 올라와 줄 거다. 여기서는 거래량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 어찌 되었든 이렇게 조정하다가 그 상승을 어느 정도까지 이룬 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가 지지선이었고 반등할 타이밍입니다. 그럼 거래량이 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상승하다 떨어지면 지지선 가까이 오면 이제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죠. 매수세. 그래서 거래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물량을 받아내는 매수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더 강하다. 이거는 좀 프로그램적인 매도가 많습니다.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있겠죠. 외국인 기관 그 운용하는 자금에서 금리에 따른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해지하는 물량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주요 증시는 전반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울트라 스텝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이후에는 좀 방향성이 바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똑같다 정도만 체크하고요. 자, 한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한전을 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한전이 올해 적자를 메우려면 가구당 월 8만 원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달 킬로와트 시당 261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됐다.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못 올려요. 예, 상승 제한폭이 있습니다. 한국전력 흐름을 보시면 사실 제 공매도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매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려면 공매도가 폭발해야 되는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전력은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 있습니다. 저점 구간. 여기를 깨고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예전에도 적자폭이 확대되었지만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감하게 공매도를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공매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분위기구나를 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이렇게 저렇게 따져봤을 때 지금이 저가권임은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이 하락은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신용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여기서 급상승할 거다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현재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 예, 한마디로 저가를 깨고 내려갈 만한 움직임은 아니다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상승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승을 못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탈원전에 대한 영향은 이제 제한적이에요. 탈원전 정책은 폐기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전력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탈원전은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럼 빼고 지금 그 에너지 관련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간 게 문제인 거죠, 사실. 전기료 인상이 좀 필요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전기료 인상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계속.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기료 상승이
당연히 일어난다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연료비 연동까지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저는 답답할 노릇입니다. 정책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거니까요. 전기료 인상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인내할 줄은 몰랐어요. 세금으로 이걸 다 떼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료 인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상승폭 제한이 있어가지고 전기료 인상폭 제한이 있습니다. 그걸 푸니 안 푸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 한국전력의 주가 방향은 결정될 거다. 근데 공매도나 수급을 봤을 때는 바닥권에 있으면은 틀림없다. 여기서 내려갈 만한 움직임이 보이면 그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저도 좀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좀 화가 납니다. 사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주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감내해야 될 포인트는 아니에요. 이거는 정책이 잘 결정돼 줘야 됩니다. 이건 지금 정부가 욕을 먹기 싫어가지고 지난 정부부터 시작해서 욕을 먹기 싫어서 전기료를 안 올리는 거예요. 결국 이건 세금으로 다 메꾸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분들이 선심 쓸만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 세금은 누가 냅니까? 우리가 내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은 빨리빨리 잘 결정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전력에 투자한 주주들도 생각해 줘야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투자한 주주들도 있는데 지금 백지 그냥 버티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건 좀 지켜보시죠. 앞으로 좀 변동할 지금 포인트가 보여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드디어 끝났다라는 말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가 이제 올라가겠죠. 엔데믹. 그럼 우리가 몇 가지 종목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등을 좀 많이 했죠. 이제 슬슬 상승할 만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신저가를 연속으로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 네이버 카카오 의견은 저는 아직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카톡이 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카톡을 안 끄고 있었네. 순간 좀 당황해서요. 자, 네이버 카카오가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의견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 플랫폼 기업이기도 한 네이버 카카오가 추가적인 상승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의견은 아직 동일하고요. 그래서 물타기라는 건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타기 하지 말고 하락이 멈추기 기다려야 돼요. 하락이 멈추는 시그널은 명백합니다. 그런 하락이 멈추는 시그널이 발생하면 말씀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포인트가 나오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카카오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금리가 난리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할 거라 생각했죠. 왜냐하면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강수까지 두면서 올렸는데도 이 물가가 잡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금리를 인상시키려는 우려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인 거예요. 금리를 인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로바로 잡히는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 했고 이번에도 한다면 분명히 다음 달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한 이슈도 점점 사라져 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있어요.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을 하면 한미 금리 차가 심화되죠. 지금은 2.5%로 각각 같은데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 스텝이 울트라 스텝이 되면 또 금리 차가 발생하겠죠. 0.75%에서 1%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한국도 그걸 따라가겠죠. 따라서 인상할 거다. 근데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거겠죠. 우리나라가 그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 우리는 울트라 스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의 엑소더스,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발생하고 있고 이거는 원달러 환율의 약세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정확히 다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일단은 오늘 금리 인상을 보고 한국은행의 움직임을 보고 나면 한국 시장도 안정이 될 겁니다. 어찌됐든 이번 금리 결정을 한번 보시죠. 지난달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월 21일 이후다. 9월이 원래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이었는데 자이언트 스텝을 예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락할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매수세가 더 강해질 수 있겠죠. 근데 급등할 만한 이유는 없으니까 완만한 상승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울트라 스텝을 조용히 반기는 K 반도체라는 또 진짜 빼빼한 기사가 떠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언급했던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면 수출 기업은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시죠. 그리고 현대건설이 6년 만에 중동 항만공사. 이거 제가 중동에 대한 기회를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건설을 투자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중동 쪽은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지금 중동이 언제까지 석유로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첨단 도시를 건설한다거나 여러 가지 체질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의 일환으로 약간 이런 현대건설에 대한 게 있죠. 밑에 내용 좀 제가 못 바꿨네요. 자, 그리고 조선주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주는 제가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라서 예전에 영상도 좀 올렸었고요. 근데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오늘은 약간 썰을 푸는 식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10여 년 만에 호황기를 맞은 조선주란 기사가 떴어요. 선박이 2021년 역사상 5번째로 많이 발주가 됐다라는 건데 어떤 게 발주되고 있을까요? 이런 걸 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선업 사이클을 봐야 됩니다. 일단 조선업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 이건 제가 지난 그 조선업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배는 어찌되었건 내용 연수라는 게 있잖아요. 내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교체해야 돼요. 그게 10년이란 겁니다. 조선업 사이클이 온 것도 있고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유인데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유럽에 공급하고 있었어요. 노드스트림이라고 아시죠? 노드스트림이라고 유럽까지 그 파이프 라인을 뚫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노드스트림 2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유럽에 바로 쏘려고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노드스트림 2가 중단됐죠. 요게 좀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럽은 노드스트림 2가 중단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도 제한이 되잖아요. 거기에 러시아는 또 자기들이 그걸 무기 삼아서 수출 안 한다. 울음장을 놓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유럽은 어떻게 되겠죠? 대체제를 마련해야겠죠. 근데 대체제를 마련하기에는 운송수단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그냥 그 관으로 쭉 땡겨오면 됐는데 결국엔 다른 거는 배로 실어와야 되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러시아한테 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그 중동 쪽에서 유럽 쪽으로 수출할 LNG 선을 지금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수출하기 위해서 LNG 선이 필요하고 중동도 수출하기 위해서 LNG 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선업 사이클이랑도 맞아 떨어졌고 러시아에 대한 그 에너지 안보도 맞아 떨어져서 LNG 선에 대한 지금 수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 일본의 불인도 있는 거죠. 왜냐? 중국은 굉장히 값싼 노동력으로 LNG 선을 만들 수 있었는데 얘들이 품질 문제가 발생해 버렸죠, 저번에. 그래서 중국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은 되게 잘 만들다더라라는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되게 빨리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싸게 만들어주고 빨리 만들어주는 한국이다. 싸게 만들어준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수주가 그렇게 많은데도 손해인 상태입니다. 적자예요. 왜냐하면 싸게 발주를 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LNG 선에 대한 호황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LNG 선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조선업은 흑자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예, 일본은 최근 그 좀 이건 좀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짧게만 설명드리면 얘들이 조선업이 약간 학교부터 시작해서 침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 이거는 얘들이 그 조선업에 대한 구조를 바꾼 게 있습니다. 그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중국, 일본이 부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인 거예요.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조선업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별도 세션을 통해서